안녕하세요. 기술사 그랜드 슬래머 김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122회 시험이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 합격하신 분들께서는 축하드리고요. 우리 불합격하신 분들은 다음 시험을 또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기술사 시험에 있어서 왜 매번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왜 이번에 또 내가 떨어졌는가? 그쵸? 답안은 되게 잘 쓴 것 같은데 점수가 막 안 나와요. 그죠? 네. 오히려 저번 시험에서 더 잘 본 것 같은데 점수가 더 떨어졌어요. 공부도 많이 했는데 점수가 더 떨어졌어요. 그쵸? 왜 그런가? 네. 아니, 화도 나고요. 그죠? 한두 번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좀 화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복불복이죠. 어떻게 보면, 기술사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매번 떨어지게 되는 것일까 좀 얘기를 해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필승 전략을 가지면 내년도 첫 시험을 잘 준비하셔서 합격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22회 기술사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자를 오전 9시에 이제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이제 불합격하신 분들은 좀 아쉽지만 다음 시험을 준비하셔야겠죠? 저희 킴스가 2019년도부터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합격률이 이제 41%입니다. 그래서 저희 킴스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현재까지 우리 전체 팀 톡방에 남아 계신 분들 이렇게 합산했을 때 41%입니다. 41%가 합격자가 계시고 나머지 이제 59%가 이제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죠. 자, 합격률이 좀 좋죠, 그죠? 저희 좀 전략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같이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좀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득점 조회로 해서 요거는 좀 가상으로 이제 제가 만들어 본 건데 60점이죠, 그죠? 우리가 필답형 그래서 영역 1, 2, 3, 4죠. 그래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딱 180점을 맞게 되면 총점이 720점이 되고요. 평균이 60점으로서 합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수 맞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술사 시험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킴스에서 두 분이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조금 오래 준비하셨던 분인데 이번에 되셔서 아주 좀 굉장히 좀 감격스러워하고 계시고, 한 분은 역시 이제 초단기 합격자죠. 이번 파스에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하셔서 아주 그냥 좋은 성과를 내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튼 뭐 두 분 계시고, 기술사 시험은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준비를 하시지만 빨리 합격하실 분들은 빨리 들어오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번 122회 건축 시공기술사 합격률을 보시면 총 851명이 응시를 하셨고요. 합격은 67명이 되셨어요. 즉 7.9%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0회 때, 121회 때보다 많이 적게 뽑은 거죠. 근데 1년 단위로 보면, 즉 지금 2020년도에 120회부터 122회까지 3회를 본 거죠. 그래서 총 260명을 뽑은 거고 10.4%의 합격률을 이렇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10% 내외의 합격률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국제적인 어떤 기술사 인력을 배출하는 그런 수준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적게 뽑으면 한 3%? 많이 뽑아야 뭐 한 7, 8%, 9%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10% 정도 내외로 뽑습니다. 왜냐면 미국, 일본, 뭐 유럽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뽑거든요. 그래서 이 122회만 보면 이제 적게 뽑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10%대로 좀 많이 뽑았죠.
제가 예상을 한 230에서 250명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나왔죠. 예. 이게 이제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조정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첫 회나 두 번째 시험이 굉장히 좀 많이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회차에서 많이 조정을 하죠. 요번에 이제 건설안전기술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게 뽑았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이게 이제 기술사라는 게 이제 운칠기삼이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많이 뽑을 때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합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불합격을 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또 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이 합격자들의 어떤 그 기분, 또 합격 수기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합격자의 기분이 또 돼보시는 거예요. 자, 합격자의 기분은 어떨까요? 바로 이 기분이죠. 그죠? 이 여자분이 만세를 외치듯이 엄청 좋아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계시듯이 합격. 아, 끝났다. 끝난 거죠, 이제. 그렇게 정말 힘들게, 그쵸? 마음고생 많이 했고요. 또, 이거 될까 말까 이렇게 마음 졸이시면서 또 합격자 발표를 또 기다리셨을 거고, 야, 이거 또 떨어지면 또 공부를 또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마음으로 또 계셨던 분도 계실 건데, 합격을 하시고 나니까 어때요? 엄청 좋아하죠. 그쵸? 모든 게 다 날아간 것 같아요. 아직 면접도 합격 안 했는데, 그쵸? 면접 시험도 있는데요. 면접 시험도 중요합니다. 여튼, 이런 합격자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좀 공감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합격 수기 있죠? 그런 합격 수기를 반드시 한 번쯤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또는 정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합격자분들의 합격 수기를.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동기부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합격 수기를 보면 이래요. 엄청 기뻤다, 또는 너무 기뻐서 울었다. 처음에 보통 이렇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운치기삼이었다. 즉, 운이 좋았다. 공부한 것보다 조금 결과가 잘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좀 다들 겸손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아니죠. 그만큼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뭐, 운이 좋았고요. 뭐, 한 거지만, 벌써, 준비가 몇 년 전부터, 뭐, 많게는 십수년 전부터 그 준비가 돼 있던 것이 이번에 터진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요거는 2번 같은 경우에는 요 공부 진짜 안 하시는 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공부를 다 하신 분들입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뭐 운빨로 됐다. 나는 왜 붙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요. 자기가 알게 모르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새겨 들으시고요. 반드시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 정리를 잘 했다. 주변 정리가 돼야지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나오죠. 동기부여. 자기 동기부여를 계속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절박함 이런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멘탈적으로 어떤 영상을 보든지 어떤 책을 보든지 이런 것들, 자기계발 서를 보든지 이런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공부 전략이 자기가 있어요. 자기만의 공부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뭐 학원이든 뭐 스터디든 이런 참여를 통해서 이제 공부 전략을 세우시거나, 자기가 또 나름 또 공부를 많이 해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전략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없죠. 그런 난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보통은 일반적인 분들은 이제 스터디나 학원 또는 같이 이제 공부하는 와중에 이제 그런 전략을 참고해서 이렇게 합격을 하시죠. 그리고 보통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이 이 수업 외에 플러스 알파로 자기만의 어떤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업이나 커리큘럼, 정상적인 커리큘럼 외에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합격을 또 하시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것들을 더 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것도 좀 잘 합격 수기를 들으실 때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통 보면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러죠. 자기도 했으니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로 이게 합격에 대한 그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합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놀 거다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놀면 안 되겠죠. 왜요? 면접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이렇게 합격자 또 합격생들의 이런 마음을 공감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요. 나의 어떤 방법론적인 것도 조금 바꾸시거나 또는 개선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불합격의 원인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공부 시간. 그쵸? 공부 시간이 부족하죠.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데에만 이 하루 24시간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틈틈이 하셔야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죠.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 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할 여건은 좀 좋아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인간관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시간을 또 뺏기다 보니까 공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또 불합격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공부는 반드시 시간을 들여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공부를 안 하면 합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 시간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하루에 최소 몇 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런 공식이 있죠. 그래서 최소 한 3시간, 4시간 이상은 하셔야 남들만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로 전략이 미흡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험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쓰지 못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습 부족, 공부 시간 부족, 비슷하죠. 1, 2번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패턴이 있고 그 시간이 있어요. 시간대가 있는데 좀 계절별 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런 전략들, 패턴들,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이게 뭐 문제가 예상 문제가 한 1300개다 그러면 1300개를 다 아실 수는 없어요. 다 준비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줄여가는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동기 부족. 이제 공부에 대한 필요성이나 간절함,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죠.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또 이제 배가 고파야 또 눈에 불을 켜고 또 공부를 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뭐 직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적인 분들은 조금 더 간절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공부에 소홀하시죠.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운칠기삼이죠. 운이 작용하는 시험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많이 뽑을 때가 있습니다. 많이 뽑을 때가 있고요. 자기한테 맞는 시험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적게 뽑아도 합격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복불복입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를 극복하시려면 계속 보셔야 돼요. 시험을. 빠뜨리지 말고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5번째로 주변에 방해가 있었다. 뭐 남 탓을 하는 거죠. 결국엔 자기 잘못인데. 근데 그거는 자기 잘못이에요. 왜냐면 주변 정리를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지인이 상을 당했어요. 물론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뭐 잘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굳이 가지 않고 상황 설명을 잘 드리고 합격하고 찾아뵈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마찬가지 결혼식이나 이런 것들도 부주하면 되고 합격하고 기쁜 마음으로 뭐 쇠잔잔 하면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뭐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안면 몰수하시는 정도는 아니지만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 와이프와 어떤 같이 있는 시간, 이런 것들 조금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간을 정하세요. 언제까지는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셔야 또 이게 간절해지시고요. 배수의 진을 치셔야 여러분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주변 정리하는 거. 그 다음 6번째로 자기 시간. 자기 시간을 너무 좀 못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시험 보시기에 한 주나 2주 정도는 자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있고요. 7번 착수지연이라는 것은 공부를 완전 벼락치기로 하시는 거예요. 즉 뭐
1, 2주 정도 됐을 때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죠. 와, 이건 뭐 대단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기숙사 시험을 합격하겠다고. 아, 이게 참 대단하신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붙으신 분들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없지만, 제 주변은 없어요. 근데, 여튼 간에, 한 주, 두 주 공부하셔가지고, 벼락치기 하셔가지고, 공부하셔가지고, 이게 좀 말이 좀 꼬이는데, 좀 그렇죠. 이건 좀 그렇다. 솔직히. 예. 최소한 한 3달은 하셔야 돼요. 3달. 예. 진짜 최소한 한 달은 하셔야죠. 진짜. 예. 한 4주? 예. 5주? 그 정도는 하셔야죠. 최소한. 어떻게 1, 2주 안에 이거를 벼락치기 하셔가지고 공부하실 생각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 8번 기타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자기 자신이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보통 복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 불합격을 하시면요, 본인이 이제 뭘 썼는지, 거기에 대한 복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물론 불합격 이 발표 나기 전에, 시험 보시고 나서 바로 복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답안을 내가 썼는지. 예. 그래서, 그걸 가지시고, 불합격이 됐을 경우에, 그걸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99.99%는 안 하시죠, 복기를. 그게 또 장수생으로 가는 또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각 시험별로 이 복기를 하셔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걸 반드시 파악을 하셔서 뽑아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문제가 뭘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캐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공부 시작 전에 전략을 좀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략, 그죠? 그것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현 시점에 있어서의 필승 전략, 제가 9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복기한다. 즉 시험 보신 그 122회차를 복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목을 뭘로 썼는지, 내용은 어떤 식으로 썼는지, 키워드를 내가 어떤 식으로 썼는지 책을 보지 않고 그냥 복기합니다. 그때랑 시험 보셨을 때랑 100% 맞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요. 반드시 써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주변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이 시점에서는 자,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주변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에게도 약속을 하시든 각서를 쓰시든 무언가를 하셔요. 그래서 가족,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친구들, 그쵸? 선후배들, 또 회사 분들, 주변을 싹 하셔서 술자리를 가지시면 안 되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가죠. 못 가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퇴근하시면 무조건 독서실, 도서관으로 가셔야 됩니다. 집에서도 안 돼요. 왜? 집에서 공부가 됩니까? 애기들이 막 놀아달라고 그러는데, 그쵸? 와이프가 또 막 잔소리하고, 그죠? 시키잖아요. 쓰레기 버리라고 그러고, 청소하라고 그러고, 시키지 않아요? 엄청 시키죠? 애들 보라고 그러고, 씻기라고 그러고, 밥 먹이라고 그러고, 공부 시켜주라고 그러고, 채점, 먹여주라고 그러고, 자기 어디 아프니까 또 주물러달라고 그러고, 하여튼 많죠? 여튼 간에. 주변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대신에, 말도 안 하시고 하시면 삐지죠, 그죠? 불화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약속을 하세요. 또는 각서를 쓰세요. 이렇게 할 경우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경우 나중에 나중에 가서 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건 그때 가서 또 다시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또 이 대화로 또 다 풀리니까 일단 대화를 하셔서 약속이든 각서식으로 해서 주변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나요? 하여튼 이렇게 손가락에 깨물어서 혈서를 쓰는 이런 거는 굳이 필요 없고요.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정리가 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프니까 제가 좀 추천은 안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3개월 전에 공부를 시작해라. 우리가 이제 보통 학원 한 파스가 3개월이에요. 학원을 끊으시든 스터디를 참석을 하시든 끊으시든 3개월 전에 끊으셔서 공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3개월 준비는 반드시 하셔라. 그래서 공부를 심도 있게 3개월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기본은 됩니다. 또 3개월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초반에 합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단기 합격자, 초단기 합격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공부하신 분들, 야 이번에 아니면 안 된다. 예. 예, 그런 분들이 합격하시죠. 자, 그 다음 말씀드렸죠. 동기부여, 절실함. 계속해서 꾸준하게 영상이든 어떤 책을 읽으시든 어떤 그 동료와 이 대화를 하시든 같이 공부하시는 동료와 대화를 하시든 이렇게 동기부여를 가지셔야 되고 절실함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5번째, 공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기술사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서 전문 용어를 이렇게 글자로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하셔라. 매일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6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죠. 무조건 계획을 먼저 수립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간 단위, 주간 단위, 일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몇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셔서 실천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꾸준함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셔야 돼요. 자, 사람은 이 망각의 동물이죠. 한번 하루 공부하고 이틀 3일 지나면 바로 또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고요. 이 손으로 써보는 훈련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손은 또 다른 뇌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뇌가 기억하지 못하는 걸 손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말이 안 되는데요. 진짜 해보시면 돼요. 손이 써집니다. 특별하게 이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손이 써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기술사는 반드시 손으로 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9번째, 이 팀 스터디 참석을 하셔라. 그래서 같이 공부하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좀 좋고, 이 스터디 수업이 기존의 어떤 동강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스터디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운동을 해라 뭐 이런 것들, 개인 컨디션은 뭐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뭐 운동을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거는 제가 뭐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저도 뭐 특별하게 운동을 한 건 없어요. 뭐 남들이 뭐 운동을 하고요 어쩌고저쩌고, 뭐 새벽에 일어나서 어쩌고저쩌고. 새벽에 잘 일어나시세요? 새벽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그런 아침형 인간이지, 보통 새벽에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물론 뭐 이렇게 뭐 새벽 4시부터 해서 하신 분들도 있지만, 물론 새벽에 일어나면 그 효과는 저녁에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1.2배에서 1.5배 정도는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뇌가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이 공부에만 집중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도 뭐 새벽 공부를 안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좀 피곤하고 힘들죠. 그리고 저녁에 일찍 자야 돼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려면. 그럼 밤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개인 차입니다. 새벽에 공부하실 분들은 새벽에 공부하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셔서 운동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하여튼 되게 뭐 다양하니까 그건 자기에게 맞추셔서 하시면 돼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 여러분들 불합격하신 분들은 방황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요. 하지만 그 방황을 좀 짧게 끝내시고 다시 또 공부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을 또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